12시까지 오는데 12시 넘게요. 아마 1학기 웬만한 학교들이 다 1학기에 1학기 때 그 현대시 고전시가 한 게 소설 해서 우리가 방학 때 현대시 고전시가 소설 뭐 희곡 한 개, 그리고 그 문법에서는 지금 우리가 의문 변동까지 다 했죠. 단어하고 있잖아. 단어에서 문장 성분까지, 그러면은 이제 방학 때 그 정도까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1학년 1학기 그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기말고사를 그 정도까지 할 거니까 지금 방학 때 미리 한 개씩 한다면은, 지금 57페이지 요 부분은 같이 한번 볼까요? 1번 요거 한번 보면은 요 고전시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서, 고전시가 요거 특히 만흥은 거의 나오니까, 자, 맷버들 갈래 꺾어 보내노라 님의 손대. 가에서 보면은 산에 있는 산버들을 가려서 꺾어서 보낸다. 님의 손대. 여기 의 손대가 뭘 것 같아요? 님에게라는 뜻입니다. 님에게. 에게라는 부사격 조사를 예전에 님의 손대, 님에게라고. 잠자는 자신은 창 밖에 심어두고 보셔서. 자는 창 밖에다가 심어두고 보셔서 보세요. 밤비에 할 때 예자가 왜 예자라는 거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혹시? 부사격 조사 에를 써야 되는데 예라고 쓸 때가 있다고 했던 거.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이 모음으로 끝나는 초속격 조사나 이런 것들은 에가 아니라 예를 쓴다라고 했죠. 여기도 밤비잖아요. 이 모음으로 됐기 때문에 밤비예라고 했습니다. 밤비에 새 잎꽃, 그러니까 이나 이 반모음으로 끝나는 거일 때 예라고 했습니다. 밤비에 새 잎이 나거든 날인가도 여기 서서, 그게 내가 지금 저렇게 새 잎이 돼서 당신한테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겨달라라는. 이것도 당연히 뭐겠어요? 지금 이별한 상황이겠죠. 이별한 님을 그리워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정몽주의 아까 저리가야, 이거는 하도 많이 봐서 이제 알 겁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고쳐는 앞으로 고쳐라는 그게 나오면은 현대어로 뭐라고 하면 돼? 고쳐 아니 볼게이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볼 수 있겠네요. 다시라는 뜻을 고쳐라고 합니다. 다시. 이 몸이 죽어 100번을 다시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백골 흰 뼈가 진토. 흑토고 진은 뭐라 그랬어요? 진흙. 그러니까 진흙은 이게 흙이 된 거야. 더스트 진이에요. 더스트 진. 먼지 진자라고. 그러니까 홍진에 묻힌 분내 하면은 붉은 먼지가 왜 일어날까요? 미세먼지. 예전에 미세먼지보다는, 예전에는 아스팔트나 이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어때요? 말을 타고 가거나 사람들이 막 뛰어 지나가면은 붉은 항토 먼지가 부옇게 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시장바닥이나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붉은 먼지가 날리는 곳이다 해서 홍진이라고 해요. 홍진. 그러니까 진토는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도, 그래서 이제 내 뼈가 진토, 먼지, 흙이 되어도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래서 영혼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더라도 님 향한, 요건 이제 고려 임금이죠.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 단심은 앞으로 계속 뭐라고? 충성심이에요. 충성심. 그래서 이걸 단심가라고 얘기하는데, 단심은 단자가 붉을 단자인데, 붉을 단 마음심, 붉은 마음을 이제 충성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충성심은 가실줄이 시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송순의 10년을 경영하여, 이건 진짜 경영이니까 뭡니까? 매니지먼트예요. 10년을 자기가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초려상간 지어내니, 초려상간, 초가집을 3칸짜리 초가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초가집은 요렇게, 이렇게, 초가집은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초가집을 1칸, 2칸, 3칸, 이렇게 방이 몇 칸 있다고? 3칸 있는 걸 초려상간이라고 얘기해요. 자, 한 칸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러니까, 여기는 내 살고, 여긴 달 하나 살고, 여기 청풍 살고, 이렇게 이제. 3칸 집, 방 3개 다 찼죠, 이제? 방 3개 다 찼으니까 이제 더 드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강과 산은, 야, 강하고 산, 니네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그러니까, 강은 니는 내 앞에 흘러가고 그냥 산은 이 뒤에서 이렇게 있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강도 산도 같이 사는 거지. 강, 산, 달, 청풍. 여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람 없죠? 사람은 지 혼자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뭐를 벗삼아 살겠다라는 거야. 자연을 벗삼아서 살겠다. 하여튼 그 표현이 좀 재밌지 않아요? 달한테 한 칸 주고 청풍한테 한 칸 주고, 강산 미안한데 니네는 드릴 데가 없구나. 니네는 너무 크고 해서, 그러니까 니네는 둘러두고 버리라. 이렇게. 송순도 송순의 나중에 이제 가사에는 면왕정가라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도 큰 벼슬 하다가 나중에 은퇴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사설지조는 요거는 중학교 때 혹시 배운 거 아닙니까? 두터비 파리 물고. 한번 보세요. 두터비. 여러분 두터비 하면은 수학 선생님 생각나지 않아요? 두터비 파리 물고 두엄 우이 치다라 앉아. 이 두엄은 걸음이야, 걸음을 이렇게 예전에는 밭에 논에 낼 걸음을 집 옆에 이렇게 쌓아뒀다라는 거예요. 두엄. 그러니까 두터비가 파리를 한 놈 잡았어요. 파리를 잡고 지 혼자 먹으려고, 고양이들이 뭐 이렇게 하면은 혼자 몰래 가서 먹잖아. 몰래 먹으려고 두엄 위에 올라가서 이제 먹으려고 두엄 우히 치다라 앉아. 거기 앉아서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나 흰 송골매가 떠 있다라는 거야. 이건 두터비보다 더 센 놈이지. 네. 그래서 가슴이 끔찍해서 아이고 빨리 내려가야지 하고 풀떡 뛰어 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두엄 아래 삑 자빠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무 얘가 멋쩍지 않겠어요? 쪽도 팔리고. 그런데 지가 스스로 자기 위로를 하는 거야. 어떻게? 모쳐라. 마침 모쳐라. 날랜 nel시망정. 날랜 나이기 망정이지. 애헐질번 하게라. 애헐은 어혈이에요. 어혈이 뭘까요? 왜 이게 뭔가에 꽝 찍혀가지고 피멍 들은 거 있지? 그걸 어혈이 졌다라고 하거든. 그걸 애헐질번, 피멍들 뻔 하여라. 그러니까 내가 날래기 망정이지 날래지 않은 놈들은 피멍들 뻔 했겠다.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거야. 여기서 상징하는 게 두터비는 뭐고, 백송골은 뭐고, 파리는 뭘까? 파리는 수탈당하는 농민, 두터비는 중간 탄간오리, 백송골은 최위의 탄간오리. 그러니까 최고 위의 탄간오리 백송골, 중간 탄간오리 두터비, 죽어나는 파리 목숨 백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무슨 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까요? 일단 우스꽝스러워요, 안 우스꽝스러워요? 우스꽝스럽죠. 근데 탄간오리에 대한 비판 정신이 있죠. 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풍자적이다. 사설지조는 이런 식으로 풍자적이다. 자, 옆에 있는 윤선도의 만흥 한번 보면은, 만흥은 흥이 넘쳐난다라는 소리예요. 이것도 이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얘기를 하는 건데, 윤선도는 고산 윤선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시조문학의 최고봉. 가사문학은 누구? 간동별곡, 삼이인곡, 송미인곡 쓴
정철. 그 송강정철. 그래서 니네 그 요번 1학기 때 시조는 아마 윤선도의 만행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거는 그 가사는 성민곡이나 삼인곡을 꼭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만행은 한번 미리 봐놓죠. 육수까지 있는데 지금 빠진 게 삼수하고 사수가 빠졌죠. 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띠집. 띠가 뭘까요? 뭐 띠 요렇게도 하고 여기 띠라고 하는데, 요 띠는 풀 이름이에요. 풀. 그러니까 풀 이름인데 띠가 꼭 뭐처럼 생겼냐면은 벼처럼 생겼어요. 벼. 그래서 띠집은 무슨 집이라고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벼집인데 아까 요렇게 돼 있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초가집을 다 띠집이라고 하면 돼요. 초가집. 그래서 띠집,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이 즐거움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보면서 뭐라고? 윤선도 저 새끼 저걸 집이라고 짓고 있냐? 저 초가집을 하면서 비웃는다라는 거야. 근데 어리고 혐의 뜻에는 어리다라는 게 예전에 무슨 뜻이라고? 어리석다라고 했죠. 그죠? 어리석고 혐은 향암이라고도 해요. 향암. 향자, 향암 해가지고, 향자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국사 배울 거 아니에요? 한국사 배울 때, 우리가 향수할 때 향이, 이게 향자가 들어가잖아. 고향할 때 향자야. 이 향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시골, 지방이라는 뜻이야. 그럼 나중에 한국사에 향교 하면은 무슨 학교일까요? 지방학교. 향리 하면은 시골, 지방관리. 향약 하면은 지방자치규약. 향자가 들어가면 전부 뭐라고 하면 된다고? 지방, 시골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향암은 시골 바위에 말하는 뜻인데, 시골뜨기, 지금으로 말하면 촌놈,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골뜨기, 촌놈. 어리석고 시골뜨기인 내 뜻에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뭐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자기를 낮추어서, 남들은 날 비웃는데 나같이 어리석고 이 시골뜨기는 요렇게 사는 게, 바위 아래 띠집 짓고 사는 게 내 분수에 딱 맞는가 하노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내 분인가, 내 분수에 딱 맞는가 하노라.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 좋은 밥은 아니죠. 풋나물, 좋은 반찬도 아니죠. 그래서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노라. 바위 끝 물가에서, 슬카지가 무슨 뜻일까요? 슬카지? 슬픈? 슬카지가 지금 뭐에서 나온 걸까요? 우리는 실컷 먹지. 슬카지가 싫다의 뜻이야. 싫다. 그러니까 슬카지는 싫을 정도로라는 뜻이야. 그럼 실컷은 무슨 뜻일까요? 실컷도. 우리 너 이거 실컷 먹어라 하면 무슨 뜻일까? 먹다가 아우 나 도저히 못 먹는데 싫어요. 이 소리 나올 때까지 먹으라는 게 실컷이야. 그러니까 슬카지, 싫을 정도로. 그러니까 슬카지는 지금 우리 현대어로 하자면 뭘까요? 실컷이야. 실컷.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싫을 정도로 실컷 논이노라. 논다는 거야. 그 남은 연남은 일이야. 야, 그것 말고, 그러니까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고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놀다가, 그것 말고의 그 남은 연남은 일이야. 연남은 몇 개를 연남은 일이라고 할까? 우리 엄마가 예전에 나한테 맨날 이렇게 가서 콩 연나무개 가져와라 하면은 몇 개 정도를 연나무개라고 할까요? 10개가 좀 넘는. 그러니까 11개, 12개, 13개 요 정도를 연나무개라고 해요. 예전 사람들은 이렇게 꽁 박지를 않아서, 내가 맨날 이렇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야, 가서 뭐 두서너 개 가져와라 그러잖아. 그러면 내가 2개 갖고 오잖아. 그러면은 왜 요거밖에 안 갖고 왔니? 4개 갖고 오잖아. 왜 이만큼 갖고 왔니? 그래서 이제 뭐 대여섯 개 갖고 와라. 그러면 몇 개예요? 5개에서 6개. 5 내지 6이잖아. 5개 갖고 오면은 또 요거밖에 안 갖고 왔냐고 그러고, 6개 갖고 오면은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맨날 그런 표현을 쓰니까
정확하게 돼. 5개야, 6개야. 5개, 6개. 정해주라고. 안 정해주면은 5개 갖고 오면 적다 그러고, 6개 갖고 오면 많다 그러고. 근데, 그게 딱 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이제 유격을 두는 게 사람이, 나도 이제 어른이 되다 보니까 그런 표현들을 더 많이 쓰게 되더라고. 그냥 그때 봐서 이제 하는데 딱 5개, 6개 이렇게 안 하고, 여기서도 그남은, 여남은 일, 10개 넘는 일.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남은, 여남은 일.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이 사람은 그남은, 여남은 일이라고 했을까? 아까 거기에서 그 상충곡에서 공명도 날거리고 부귀도 날거리네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자연에 묻혀 살겠다는 거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자연에 묻혀 살지 않는 반대쪽이 뭘까요? 대표적인 게 궁에서 일하는 거. 궁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벼슬 길에 오르는 일, 부귀공명을 쫓아가는 일, 이런 것들이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그래서 그런 거는 부러워할 줄이 없다. 부러워할 길이 없다. 부러워할 그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으랴. 부러워하지 않겠다. 요 뒤에 삼수에 보면은, 삼수가 여기 안 나왔지만, 남들은 상공도곤 낫다지만 나는 만승이 이만하랴.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남들은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사는 일이 삼공,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을 삼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개가 있는 게, 우리 산발이가 이렇게 1개, 2개, 3개, 발 3개가 있으면 가장 뭐 해요? 만약에 2개만 있으면 어때? 불안해. 이게 쓰러지잖아. 그럼 3개가 딱 있으면 이게 딱 중심을 딱 잡죠. 그래서 삼공이라는 게 우리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이렇게 있는 것도 요 3개가 누구를 딱 떠받치고 있는 거야. 임금을 딱 떠받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의정부가 3명이 되는 거야. 솥도 이렇게 걸 때 어떻게 돼요? 솥을 이렇게 아궁이 이렇게 있으면 솥이 여기 이렇게 걸리잖아. 솥이 이렇게 있으면 솥 기가 이렇게 저쪽에 이렇게 해서 기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으면 그 위에다가 솥을 딱 걸 수 있게 해놓잖아. 근데 솥기가 1개, 2개, 3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솥기를 솥기현이라고 해요. 현.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현자가 왜 우리 뭐 현중이 무슨 현하고 사람 이름에 현자 들어가는 거 있지? 사람 이름에 현자 들어가는 게 이게 솥기 현자거든. 내 조카도 현중이라고 있어서 저 현자를 쓰는데, 솥기현, 이게 그러니까 삼촌 사람 이름에 솥기가 뭐야 막 이러는데,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솥기는 그럼 뭘 의미할까요? 삼정승을 의미해요. 임금을 떠받드는. 그래서 솥기 현자를 쓰는 건 이 벼슬 높이 해라 하는 뜻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삼공보다 낫다는데 만승이 이만하랴. 근데 만승은 1만 만자에, 승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갑차 세는 단위야. 장갑차가 10,000개나 있대. 그러면 10,000개의 장갑차를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왕도 우리나라 같이 왕은 천승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천자, 황제가 이만할까? 황제보다도 나는 낫다. 남들은 삼정승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천자보다, 황제보다 낫다. 어디서 사는 게?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사는 게. 그러면서 나오는 소부, 허유, 약떴더라 이렇게 하는데, 소부, 허유, 고사가 나와요. 소부하고 허유, 고사 들어봤어요? 우리가 최고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욘임금 들어봤죠? 욘임금, 순임금. 욘임금이 자기 그 후임 황제를 정하려고 허유한테 가서, 허유야 네가 내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거라 이렇게 하니까, 허유가 뭔 소리냐고 하면서 승기를 확 내면서 자기는 자연에 묻혀 사는 게 좋다고 하면서 기수에 와가지고, 기수라는 강에서 오늘 더러운 말을 들었으니까 기를 씻어야지 하고 막 기를 씻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소부가 자기 소를 기수에 물을 먹이려고 온 거야. 근데 저 위에서 한 놈이 기를 막 씻고 있어서 가봤더니만, 허유야 너 뭐하냐? 그러니까, 아니 글쎄 나보고 황제가 되란다고 진짜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기를 씻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소 보고 가자 하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허유가 니는 여기 왜 왔는데? 그러니까 소 물 먹이러 왔는데 니 더러운 기 씻은 이 물은 소도 먹일 수 없어서 그냥 간다. 이렇게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얘들이 그러니까 벼슬을 싫어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소부랑 허유야. 근데 예전에 이 윤선도는 소부, 허유, 저 빙신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벼슬을 하지. 황제가 그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가 이렇게 살다 보니 아 소부, 허유가 약도 떠라. 참 약삭 빠른 놈이구나. 나보다 먼저 이런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이 참 약은 사람이었네. 이제 알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3수, 4수에 나오고 5수에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아르실사. 그래서 내 본성이 천성이 게을러서 하늘이 아르실사. 하늘이 그걸 아셔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 만사를 한 가지 일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벼슬을 안 시켰다. 지가 뭐 공부를 못했던지 아니면 과거에 급제를 못한 것도 아닙니다. 눈밖에 났어요. 누구 눈밖에 났겠어요? 왕. 인조 반정. 그러니까 인조가 남한산성에 있는데 윤선도한테 도와주러 오라고 한 거야. 윤선도가 이제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인데 인조가 밑에 내려와서 항복하고 삼전도에서 이미 항복했대. 그래서 윤선도는 그냥 돌아간 거야. 근데 나중에 윤선도 그 새끼 오라 그랬는데 왜 안 왔어? 그래서 그냥 항복했다길래 안 갔는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흑산도로.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벼슬길을 못 올랐어요. 근데 얘는 벼슬길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해남 윤씨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갑부야. 진짜 부자였어. 이 후손이 윤두수라고 왜 자하상 이렇게 초상화 이렇게 수염 막 이렇게 나 있는 거 그림 봤어요? 얘 밑에 증손자뻘인데 예전에 그 진품 명품 있잖아. 진품 아침에 하는 KBS에서 진품 명품에 이 두루마기가 나와서 두루마기 가격 매기기를 하는데 그게 윤두수가 상속받은 재산을 두루마기에 써놨는데 한 50m는 가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그러니까 엄청난 재산가였어. 이게 이게 윤선돈의 집이. 근데 마침 이 이후에 정조 때 정약용의 와이프가 이 윤씨 집안 딸이야. 그래서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잖아. 근데 강진이 바로 해남하고 바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때 안경도 쓰고 있었고 이제 서양 문물을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서양 책을 구해달라 그러면 이 장인이 다 구해주는 거야. 그래서 강진에 자기가 보는 책들이 저기 규장각에 있는 서울 왕궁에 있는 규장각 도서보다도 많았다는. 그러니까 장가를 아주 잘 간 거죠. 정약용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처갓집 덕을 엄청 많이 본 윤선돈의 집이 엄청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상만사 한 일도 아니 맡겨 해가지고 이제 과거 벼슬길을 한 개도 아니 맡겨서 다만당 다툴 리 없는 다만 이걸 서로 하겠다고 다툴 리 없는 강산은 주인이 없으니까 누구나 그냥 누리면 되죠.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요 말은 임금님한테 임금 살짝 돌려가는 것 같지 않아요? 디스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임금 너 그래 맡기지 마라. 나는 그냥 이러고 살겠다 하는 살짝 돌려가기입니다. 근데 돌려가고 나니 이거 이러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그 사대부들은 마지막에는 뭐 왕한테 아부성 멘트를 무조건 날려야 돼. 안 그러면 이 새끼 혼자 탱자탱자 진짜 잘 사네?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지막 수는 아부성 멘트입니다. 보세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으랴. 이 강산이 이 자연에 묻혀 사는 게 좋은 게 이게 다 내 분으로 누운 게 아니다.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하면서 임금한테 이 모든 게 임금님 은혜 덕분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길이 없어라. 아무리 임금님 이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다 하면서 마지막에 뭐를 딱 던집니까?
딸랑딸랑 하는 거죠. 임금한테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돌리는. 참 잘 그 줄타기를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수에서 그래 벼슬을 안 준다? 그러면 나 이러고 사는 되지. 그러면은 살짝 기분 나빠질 것 같으니까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수로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다 임금님 은혜고 임금님 은혜를 이제 더욱 잘 알고 있다. 아무리 임금님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구나 하면서 마지막 임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강호가도라는 부분은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연에 묻혀서 탱자탱자 잘 사는 거잖아. 그러면은 임금이 들으면 그걸 보고 이게 이 새끼는 진짜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럼 마지막에는 무조건 뭐라고 해?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임금님의 은혜다. 그래서 그게 맹사성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런 말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역군은 이셨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 이셨다. 또한 임금님의 은혜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 표현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뭐뭐 하옴도 역군은 이셨다. 또한 역시 할 때. 또한 임금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역군은 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역군은. 역을 왜 썼을까요? 또한 임금님의 은혜. 그냥 임금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하면 될 텐데 또한 임금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게 재작년 수특에 이제 그걸로 나왔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여기서 지금 김밥을 먹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너무 논리의 비약이 심하잖아. 손이 오글오글 하잖아. 그러니까 논리의 비약이 심한 거를 그나마 좀 뭐하게 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게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됐다면 그러면 이것도 임금 은혜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덜 오글거리고 논리 비약이 너무 심한 걸 논리 비약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단계 따져보면 이 또한이라는 거잖아요. 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냥 임금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 속 보이고 너무 오글오글하니까 그거를 반감시켜주는 역을 쓴 거예요. 이 또한 임금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해서 앞으로 저 말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역군은 이셨다.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 맨 뒤에도 역군은 이셨다. 맹사성의 강호사시가에도 보면은 마지막이 이 몸이 이런 금도 역군은 이셨다. 이 몸이 선을 해옴도 역군은 이셨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윤선도의 만흥도 임금님 은혜를 이제도 안오이다. 아무리 갖고자 해도 하올 길이 없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문제까지 아예 한번 풀어줄게요. 하자가 지향하는 삶의 세계가 드러나 있어요? 안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죠. 안빈낙도하는 삶. 안빈낙도하는 하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맞죠? 그 다음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희화화 무슨 뜻이에요? 웃음거리로 만들면서라는 거예요.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있어요? 없죠? 이거는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 옆쪽에 라를 보세요. 두텁이 팔이 물고 거기가 바로 부정적인 상황을 희화화함으로써 당면한 현실을 풍자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다. 여기 두텁이 팔이 물고가 바로 이 8번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굴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이거는 누구 생각나요? 이거 윤동주 딱 생각나죠. 윤동주가 시대적 고난에 맞서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참회록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넘겨서 요거는 문제를 쭉 여러분들이 풀어서 오시고 그리고 뒤에 거도 와 엄청 많네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도 그러면은 한 개 나랑 같이 한 개 같이 풉시다. 그러면 한 개는
그나마 그래도 시는 하는데 이거는 잘 못할 수 있으니까 68페이지 한번 보세요. 68페이지에 한거 18곡이라고 되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한거 18곡 하면은 이 한자는 뭘까요? 한자. 아까도 계속 이 한자 계속 했죠. 이 한자. 한자가 이거 아까 망중한 할 때도 한자인데 이게 문문자지. 문문자 안에 나무 목자가 있거나 똑같은 자야. 문문자 안에 다롤자가 있거나 이게 한가할 한자예요. 한가할 한자. 한거 하면은 거주하다 할 때 거자예요. 한거 어디에 거주하다. 한가로움에 거주하면서 18수를 쓴다. 18곡. 한거 18곡 하면은 딱 이름만 말만 들어봐도 강호 뭐가 되겠어요? 강호가도 정도 되겠죠. 이름이 건호문인데 건씨가 안동건씨입니다. 안동건씨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요? 안동건씨. 보통 한국사에서 순조, 헌종, 철종, 순헌철이 뭘까? 세도 정식이죠. 안동김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이런데 안동김씨에서 안동건씨가 나왔어요. 같은 그거야. 그래서 이 세도 가문이에요. 그 가문 엄청 좋기로 유명한 데가 안동김씨입니다. 아까 헌안설원이 어디로 시집 갔다라고 했을까요? 헌안설원이 안동김씨한테 갔더니만 그 새끼가 온데 돌아다니면서 사람 속속에서 일찍 죽었다 그랬잖아. 완전 플레이보이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근데 안동건씨면서 이제 한번 봐봐요. 이제 딱 이 사람의 내역이 보여요. 생평은 살아 평생이라는 게 원하나니 다만 충효뿐이로다.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원하는 것은 충효, 임금님한테 충성하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유교적인 덕목이죠. 충효뿐이로다. 이 두 가지 일, 충효 말면 금수나 다르리야. 금수가 뭐라고? 금수. 이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금수는 짐승이야. 근데 금은 날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을 금이라고 하고 기어다니는 짐승을 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많이 써요. 날아다니는 놈 중에 아주 맹렬한 놈을 뭐라고 할까? 맹수는 기어다니는 거. 호랑이, 맹금류, 맹수 이렇게 해요. 맹수, 맹금. 맹금류에는 뭐가 있을까? 독수리, 매. 독수리 매 채어가는 놈이 예전에 내가 거기서 봤는데 뭐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유튜브 짤에서 봤는데 매가 밤에 이렇게 있었는데 두 놈이 있었는데 한 놈은 채가 누가 채가 부엉이가 채가더라고. 부엉이가 매보다 더 세대. 부엉이도 맹금류에 속해요. 그래서 왜 뭐더라? 저쪽에 가면 서천에 가면은 국립생태원이 있는데 맹금류 있는데 보니까 부엉이가 있어. 그래서 내가 우리는 부엉이 하면 너무 귀엽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부엉이가 엄청 세대, 매보다도 세대, 매 잡아먹는 게 부엉이래요. 그래서 부엉이도 맹금류에 속합니다. 가금류라고는 들어봤어요? 가금류? 왜 우리가 AI가 그러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인공지능이라고도 하지만 AI가 뭘로도 쓰여요? 조류독감으로도 쓰이는 것도 AI. 조류독감 할 때 가금류를 다 폐사시켰다 이렇게 하는데 가금류는 뭘까? 닭. 왜 닭, 오리 이런 게 왜 가금류일까? 가공. 가짜? 알지 못해서. 그게 무슨 가짜일 것 같아? 가금류. 사납지 않아. 집가. 그치. 집에서 키우는 가축은 집에서 키우는 놈이잖아.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닭, 오리 이런 것들을 가금류라고 해요. 집에서 키우는 날짐승들. 오리 집에서 안 키우디? 오리 집에서 안 키우면 그 많은 오리구이는 어디에서 다 공사할까? 그것도 일종의 양계장이나 이런 데가 다 집에서 키운다고 봐야죠. 그래서 닭, 오리 뭐 이런 것들이 다 가금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금수만도 못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왜 그 고려 거란 전쟁이 그렇게 뭐 인기라며 드라마. 그러니까 거란이 누구를 멸망시켰어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는 거란이 고구려를 멸망시켰어?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금수만도 못한 나라니까 절대 수교하면 안 된다 한 게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도 금수 이렇게 해서 그래서 거란하고는 놀지 마라 이렇게 했는. 자, 이 두 일 말면 금수나 다를까? 그러니까 충효를 하기 위해서는 충효를 포기하면은 짐승만도 못해진다. 마음에 하고자 하여 마음에 충효. 그러면 임금한테서 충성하려면 벼슬길에 가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벼슬길을 하려고 마음에 하고자 하여 십제항황하노라. 밑에 십제항황 뭐예요? 급한 마음에 10년을 허둥지둥했다. 10년을 허둥지둥하면서 무슨 공부했다라는 걸까? 과거 공부했다라는 거야. 근데 과거 공부했는데 얘가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 안 붙었으니까 지금 고민 때리고 있는 거야. 이거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자, 개교 이렇더니 공명이 늦었어라. 개교. 서로 견주어 살펴보니까 공명이 늦었다. 아직 못했다는 게 10년을 과거 공부했는데 아직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다라는 게 부급 동남하야 여공불급하는 뜻을 밑에 한번 봐요. 부급 견주어 헤리면서 부급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공불급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아무래도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소리예요. 과거는 나하고 안 맞아 이런 이 소리야.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여라. 세월은 자꾸 가고 과거는 계속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이제 고민 때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땠다라는 거야. 충효를 해야 짐승만도 못한 놈이 안 되는데 충효를 하자면은 내가 빨리 과거에 급제해야 되는데 10년을 돌아쳐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세월은 자꾸 가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면서 이제 고민 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수 강호에 놀자 하니 그러니까 자연을 벗삼아 놀자 하니 성스러운 주인을 버리겠고 그러니까 임금님을 버리겠고 그래서 그냥 자연에 묻혀서 그냥 놀까 우리 집안도 좋은데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임금님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성주를 섬기자 하니 그래서 다시 과거 공부를 해서 임금을 섬기자 하니 소락에 어긋나네. 내가 즐기고 싶은 바를 못하게 하니까 또 어긋난다. 두 개가 이제 지금 얘한테는 갈등 상황이야. 기로에 빠졌어요. 그래서 혼자 기로에 서서 기로가 무슨 뜻입니까? 기로. 우리가 무슨 기로에 섰다 할 때 혼자 기로에 섰다. 기자가 갈림길 기자예요. 이쪽으로 가야 과거로 가야 되나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되나 자연에 묻혀 살아야 되나 여기 딱 서 있다. 혼자서 기로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이렇게 이것도 있는 놈이니까 이런 걱정하고 있죠. 팔자 좋은 거예요. 자, 출하면 치군택민 나가면 이때 출한다는 건 벼슬길이겠죠. 그죠? 벼슬길로 나가면은 임금님을 받들어서 백성을 잘 다스리고 처하면 그냥 내가 자연에 여기 머물러 있으면 처하면 조월경운 조자가 낚시할 조자예요. 그래서 낚시꾼을 좀 높여서 말할 때 조사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조사? 이게 조자가 낚을 조자야. 조어하면 뭘까요? 물고기를 낚다라는. 조도하면 뭘까요? 물고기를 낚는 섬이야. 요 조어도가 일본에서는 이 조어도 이 섬을 뭐라고 할까?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생깍구열도. 이건 중국어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조어도, 중국어로 하면 띠아위다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일본과 우리가 지금 영토 분쟁하는 게 무슨 섬이야? 독도죠. 중국하고 일본하고 영토 분쟁하는 데가 이거야. 대만하고 있는 데인데 그 중국은 죽어도 띠아위다오 조어도라고 얘기하고 일본은 지네 이름으로 생깍구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조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거 지키겠다고 중국
우리나라의 영빈관이라고 하잖아. 청와대에 이제 외국 사절을 오면은 그 영빈관을 중국의 영빈관은 조어관이라고 해요. 조어관. 예, 조어도 지키겠다고 걔들도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독도가 그렇게 그거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이지는 않아. 근데 온데 저기 러시아하고는 사할린 그 쿠릴 열도 있는데 거기도 한 개 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한 개 걸어놓고 우리한테 한 개 걸어놓고 중국한테 한 개 걸어놓고 그러고 나중에 어떤 외교 정책을 어떻게 쓰면 돼? 야, 우리 그래 독도는 포기할 테니 이건 우리가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 한 개는 뭐 가져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협상 카드를 많이 갖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한 개 다 갖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어도는 절대 중국이 조어도는 절대 내줄 생각이 없어. 근데 하여튼 독도는 우리가 깔고 앉아 있고 생각구 이거는 일본이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법은 사실 법도 아닌 게 그냥 깔고 앉은 놈이 우리가 안 주겠다면 안 주는 거야. 만약에 안 주겠다는 거 억지로 한다면 뭐가 돼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전쟁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 만약에 중국하고 일본하고 전쟁하면은 일본 개박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세계 전체 그 군사 전문가들이 쭉 했는데 6일만 우리가 버티면은 일본이 개박살 난대요. 우리가 훨씬 더 한대. 왜냐하면 우리는 6일 버티고 얘들은 해군이 엄청 강하니까. 왜냐하면 섬나라니까 해군밖에 없어. 일본은 육군이 없대. 그럼 우리나라가 육군을 일본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일본은 아작이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그 군사력 자체도 남한 군사력만으로도 이길 수 있는데 거기다가 북한까지 살짝 거들어주면 그냥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독도하고 이 조어도, 자, 이 조어도가 그 중국에서 그 뉴스나 이렇게 보면은 자주 나옵니다. 생각구 뼈위다오인데 랴오위다오 이렇게 적어놔요. 보면은 우리 그 한글로. 그러니까 요게 랴오위다오 조어도야. 여기에서 지금 뭐가 돼 있어요? 혼자 기록 출하면 조월경운 해서 조월은 달을 낳고 구름을 뭐 한다. 경자는 무슨 경자일까요? 박갈 경자야. 달을 낳고 구름을 뭐 한다. 가네 하는 것은 탱자 한가롭게 지낸다라는 것을 조월경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벼슬길로 나가면은 임금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열심히 다스려야 되지만 자연에 묻혀 살면은 달을 낳고 구름을 밭간다. 이게 아주 한가로운 삶을 산다라는 소리입니다. 명철군자 일할사 즐기나니. 명철군자는 명자는 현명하고 이 철자가 무슨 철자일 것 같아요? 밝을 철이야. 철학할 때 철이야. 철학이 바로 밝은 학문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현명하고 살이 밝은 군자는 이를 즐기나니. 이가 뭘까요? 조월경운. 출하면 치군택면 청하면 조월경운을 즐기나니 하물며 부기위기라 빈천거를 하오리라. 자, 하물며 부기는 부유하고 기하게 되는 것은 위기다. 그러니까 위기가 된다는 위태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빈천거. 부의 반대가 뭐예요? 부기에서 부유하다가의 반대말은 가난할 빈자겠죠. 그죠? 부유할 부, 가난할 빈. 그럼 기할 기의 반대말은 천할 천자죠. 그러니까 부기의 반대가 뭘까? 빈천이죠. 빈천. 그러니까 부기는 부유하고 기한 것은 위태로운 것이니 가난하고 천한 것에 거하리라 하면 제8수에서 드디어 얘가 뭐를 한 게 된 거야. 계속 기로에 있다가 그래 나는 뭐 하겠다? 다가 때리치우겠다. 때리치겠다라는 거죠. 빈천거를 택한 거야. 그래서 강호에서 놀겠다 이 소리. 행장유도하니 버리면 구태구하랴. 행장유도라는 거는 쓰이면 세상에 나가 도를 행하고 버려지면 은둔하는 것이 그게 세상의 이치인데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갈 때가
아니니까 그걸 구태여 내가 구할 일이 없다. 산지남 수지북, 산 남쪽 물 북쪽, 병들고 늙은 나를, 병들고 늙은 나를. 그러니까 산 남쪽 물 북쪽이 어딜까요? 금강. 어? 여기 산이 있어요. 이게 북악산, 인왕산이야. 여기 경복궁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뭐가 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흘러. 그러니까 산으로 보면은 남쪽, 물로 보면은 북쪽. 여기에 뭐가 있다? 서울이 여기 있는 거죠. 서울. 서울 갈 생각 없다. 이 소리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산지남 수지북 병들고 늙은 나를 니라셔 해보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나뇨. 그래서 누가 해보미방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 라고 해서 뛰어난 사람은 뭐 하라고 하는 거야? 벼슬길에 올라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해보미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해보미방하니 오라 말라 하겠는가? 내가 뛰어나지도 않고 병들고 늙은 나를 굳이 뭐 하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서울 저기 지금 한양에 궁궐로 벼슬을 하라고 하겠는가? 나를 오라 말라 하지 못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젠 드디어 완벽하게 뭐를 포기한 거야? 벼슬길을 나는 완벽하게 포기했다. 이 소리입니다. 성현에 가신 길이 망고의 한 가지라. 성현, 세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세인트들이 가신 길이 만고의 아주 옛날도 오랫동안 한 가지였다. 은커나 형커나 도이 어찌 다르리. 은, 스물은 자, 현, 드러날 현자. 숨어 있거나 드러나거나, 그러니까 자연에 숨어 있거나 벼슬길로 나가거나, 도가 어찌 다르리. 그러니까 숨어 있는 은거하는 것에서도 도가 있고 벼슬길에 나가는 것도 도가 있는데 일도이 다르지 아무커니 아무덴 들렀더니, 그러니까 한 가지 도임으로 다르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자연에 묻혀 사는 것도 자연에 묻혀 사는 게 어떠하겠는가? 이제 완벽하게 맨 처음에는 뭐였는데 벼슬 할까 말까 계속 고민 때리다가 맨 마지막에 오면은 그래 나는 완전 포기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박제삼의 추억에서의 전문입니다.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울엄매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에 빛바라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만큼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울엄매야 울엄매야. 자기 엄마를 지금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별밭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돼요.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이제 어린 남매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장 가서.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진주에는 남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오명가명은 무슨 뜻일까요? 오며가며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진주 남강으로 아침 새벽에 생선팔로 갔다가 저녁 늦게 밤별 보면서 엄마가 온다라는 거야.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매의 마음은 어떠했을꼬? 그러니까 어린 남매들을 놔두고 걔들이 그 추운 방에서 둘이 엄마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새벽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는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꼬 하면서 또 추억하는 거예요. 달빛 받은 옹기 전에 옹기들 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이게 마지막에 뭘까요? 옹기는 단지들이야. 달빛 받아서 반짝반짝 하는 게 우리 엄마의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이건 엄마의 뭐를 말하는 걸까? 글썽이고잖아. 글썽이고. 마음이 글썽이요? 감정. 글썽인다니까? 그렇지. 엄마의 눈물을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 그러니까 옹기가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하는 것이 엄마 눈시울에 맺혀있는 눈물이 반짝거리는 것.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던 어머니의 눈물과 한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이렇게 불우했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엄마의 한을 생각하게 하는 그 시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바둑을 엄청 잘 떠요. 바둑을 엄청 잘 떠서 바둑책도 엄청 많이 냈어, 이 박재삼 시인은. 쌤이 바둑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박재삼 시인의 이 바둑책도 많이 봤는데, 8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삼자가 무슨 삼자인 것 같아? 이 사람 삼자가. 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예. 삼자가 무슨 삼자일 것 같아? 이게 뭘까요? 삼림이야, 삼림. 이게 숲을림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무슨 삼자일까요? 숲빽빽할 삼. 나무 2개 있으면 숲이고, 나무 3개 있잖아. 그 더 빽빽하게 있는 거야. 그래서 삼림을 훼손하지 말자, 뭐 이렇게 할 때 이 삼자야. 숲이 나무 3개 있으니까 숲이 빽빽한 거죠. 나무목 5개로 2글자 만든 거지. 이거는 여자가 3명 있으면 뭘까요? 이 간사할 간자래요. 그러니까 한자는 여성 비하 문자라고 내가 그랬죠, 그죠? 네. 여자가 3명 있으면 간사해지나 봐. 자, 다를 보면은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원심력, 구심력이 뭐예요? 원심력은 우리가 이렇게 돌리잖아. 돌릴 때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원심력. 안으로 끄집어 들이는 게 구심력이지. 그러니까 비유는 뭔가 튀어나가려고 튀어 보이는 거고, 구심력은 한 개로 모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비유는 원심력이고 리듬은 운율이죠. 운율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의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글자 개수를 무슨 율이라고 해요? 음수율이라고 하죠. 음수율. 그래서 시조는 3, 4, 3, 4 해서 3, 4조라고 얘기하고, 보는 뭘까요? 보폭은? 음보율이라고 하죠. 고려가요가 가시리 있고 3, 3, 2조에 3음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3음보, 보폭이 3음보다. 하여튼 그 리듬은 뭐라는 거야? 반복을 통해서 시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런데 고전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다? 외제율. 그래서 정형시, 정형률이라고 하고, 반면 현대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내제율, 자유시라고 얘기를 하죠.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가 뭘까요? 말소리, 휴지. 이것도 봐봐. 사람인 옆에 나무목이지. 나무 밑에 사람이 있으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쉴 휴자예요. 쉴 휴자. 쉬고 그칠 지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하면 아버지 하고 쉬었지. 이게 휴지가 된다라는 거야. 아버지가 방에 가신다. 이렇게 해야 해요. 언제 쉬고 언제 그쳐야 되는가 하는 거를 휴지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리, 휴지,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낸다. 내적 규범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뭐라고? 내재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대시를 우리가 흔히 현대시가 자유시다. 자유시는 정형률이 아니라 내재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죠? 고전시가, 시조나 이런 것들은 고전시가는 정형시다. 정형시는 외제율을 가지고 있다 해서 둘 다 율이 있으니까 율은 뭐래? 운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율이 있다. 이걸 영어로 하면 뭐다? 리듬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이 리듬이 구심력이 돼서 시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머리랑 다래랑 먹고와 같은 고려 소교, 고려 가요, 청산별곡이죠. 삼음보,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버여내어 항진이의 시조야. 이 시조 들어봤습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버여내요.
이거 엄청 이거 1학년 때 배우는 시조인데 한번 동지달은 몇 월 달이 동지달이에요? 동지가 있는 달. 12월. 음력 12월을 섣달. 동지달이 11월이야, 11월. 그러니까 동지는 12월 22일이잖아요. 동지하지는 음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해요. 이 해 길이를 나타내는 건데 그 음력으로 하면 안 되잖아. 동지는 뭐가 가장 긴 거야? 밤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밤이 엄청나게 기는 동지달 기나 긴 밤을 한 허리 반틈을 딱 베어낸다라는 거야. 쓸데없이 밤만 길다라는 거야. 지 혼자 있는데 항진이가 님과 함께 있지도 않는데 쓸데없이 밤이 너무 기니까 한 허리를 딱 베어내서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묻었다가, 그러니까 그 시간을 세이브 해가지고 이불 안에 딱 묻어놨다가 어론님 오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너무 야하지 않아요 좀? 어론님, 어론이 저번에 어른이라 그랬죠? 어른이 무슨 뜻? 예, 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 님이 오시면은 그걸 컨트롤 C 해놨던 걸 컨트롤 V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님, 님 오신 밤은 어떠니까? 너무 짧으니까 지금 혼자 있는 동지달 긴 밤 있지? 그 반 뚝 잡아떼서 이불 안에다가 묻어놨다가 세이브를 해놨다가 저축해놨다가 이미 오신 밤에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야 밤 느려 해가지고 이거 붙여넣기 하겠다는 거야.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솔직한 표현이면서도 좀 야하지 않아? 그러니까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 근데 이게 시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허리를 잘라서 이렇게 꺼냈다라는 거지.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오는 얘기. 그러니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딱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것도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잖아. 근데 하트 모양을 이렇게 함으로써 보게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의 구체적 형상화가 시나 문학은 그렇게 형상화하는 것. 그래서 항진이의 이 시조는 진짜 엄청나게 잘 진 시조입니다. 아까 김만중이 얘기하잖아. 김만중이 여기 뭐 무슨 한자가 있거나 이런 거 없죠. 근데 자기의 그 마음을 진솔하게 다 진짜 쓸데없이 긴 밤 반 잘라가지고 세이브 해놨다가 님 오신 밤에 그거 붙여서 그냥 느려 쓰고 싶다 하는 건데 그 표현 자체도 참 참신하고 좋지 않아요? 항진이가 이렇게 시조만 잘 쓴 게 아니라 한시도 엄청 잘 썼어요. 한시 중에 또 항진이 한시 중에 내가 봐서 그런 게 반월, 반월이라고 해서 반달을 보고 읊는 건데 반달이 이렇게 떴어요. 하늘에 반달이 떴는 걸 보고 저 반달을 뭘 생각했냐면은 반달이 뜨려면은 한 몇 월 며칠 정도 됐을까? 그러니까 음력으로 놓고 보면 5월 1일. 1일하고 뭔 생각해봐. 1일은 금음이잖아. 15일이 되면 뭐예요? 보름달이지. 그럼 반달이 되려면 한 며칠 정도 돼야 돼? 20일 8일. 아니지. 1일에서 15일 사이니까 7일이나 8일 정도 돼야 되겠죠. 근데 그때 얘가 시를 지을 때가 7월 8일이었나 봐. 그럼 7월 8일은 뭐가 지난 날이야? 아니지. 7월 7일이 지난 날이지. 음력 7월 7일이 뭐예요? 7월 뭐라고 해요? 7월 7석이라고 들어봤어요? 7월 7석? 야, 7월 7석을 못 들어봤다고? 견우와 직녀가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잖아. 오작교, 까마귀하고 까치가 다리를 놔줘서 한 번 만나는, 1년에 한 번 만나는 날이 7월 7일이야. 그래, 7월 7석이라고 하거든. 그 보고 싶어 하는 견우와 직녀, 이 두 남녀가 이제 만나는 날이 7월 7일이야. 그럼 7월 8일은 뭐예요? 7월 8일은 이제 만나려면 며칠 기다려야 돼? 364일 기다려야지. 그러면은 직녀 입장에서 짜증나 안 나? 짜증나지. 근데 직녀가 이제 아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여기 좀 뭐 닮았어요, 여기?
여자들이 이렇게 빚는 빚 닮았지. 빚으로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다가 현우 만날 날이 364일 남았어. 짜증이 이빠이 나지. A씨 이거 내가 해서 뭐해 하고 확 집어 던졌는 게 하늘에 달이 반달이 걸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야. 너무 참신하지 않아? 나는 그러니까 항진이가 그냥 뭐 시조도 잘 짓고 뭐 하는데 한시 지은 거 보면은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하지? 천재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반달을 보면서 그 생각까지 다 하고, 그래서 짜증난 직녀가 집어던진 빗이 하늘에 걸려서 반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로는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문인은 항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짓달 기나긴 밤 하늘이를 베어내어와 같은 시조의 사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체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그 뒤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시가 자유시지만 이 자유시는 지네 멋대로 지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령시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강약 조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쓴 거예요.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게 이거의 대표적인 것 같아.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한 게 뭐일 것 같아? 그거 저번에 계속 했잖아요. 가시리, 아리랑, 뭐? 그거를 한 거, 삼음보로. 김소월의 진달래꽃 같은 게 딱 그거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번에 들이오리다. 이렇게 해서 삼음보, 7호조에 이게 고대 시가의 정령률을 많이 떠왔으니까 이거 뭐라는 거야? 친숙하게 느껴져. 그런데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에 예를 김소월의 여기서 나왔네. 김소월의 시에서 뒤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시 오감도 봤어요? 미친놈이 적어놓은 시예요. 뭐 뜻도 없고 막 하니까. 그래서 그건 너무 낯설다는 거야. 한국의 현대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이게 뭔 말일까? 김소월이 고전시가의 율격에 최고 잘 지키는 놈 이쪽, 극단적으로 안 지키는 이상. 그러니까 다른 시인들은 그 사이에 점을 찍는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잘 지킨 놈, 극단적으로 안 지킨 놈, 이상, 김소월 사이에 다른 시인들은 그 사이에 점 찍어 놓으면은 대충 이쪽으로 가는 놈, 이쪽 이렇게 돼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 한거 18곡이랑 이 나의 추억에서 같은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하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의문형 어미는 가에서 특히 시조에서는 서리법이 없는 시조가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없을 정도로 서리법이 무조건 뭐 오라 하나뇨 하는가 이런 그냥 어떠리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지. 전부 의문형 어미 사용했어요. 나에서는 있을까? 손시리게 떨던가 한이던가 반짝이던 것인가 다 의문형 어미 있죠. 그러니까 일단 1번이 맞죠.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대화하는 방식은 절대 없어요. 대화하는 방식은 우리 고전 시가에서 송미인곡밖에 없습니다. 송미인곡. 송미인곡에서 저기 가는 저각시 본듯도 한대이고 이렇게 하니까 저기 가는 나 봤는데 그러니까 그 애가 뭐라고 너구나 어와 너여이고 내 사설을 들어보 하면서 둘이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는 거는 송미인곡밖에 없어요. 시적 공간의 탈속성은 뭘까요? 속을 탈하다. 탈의실은 뭐예요? 옷을 벗어 던지는 게 탈의실이야. 탈속은 속세를 벗어나는 게 탈속이야. 탈속. 그래서 탈속성, 속세를 벗어나는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 하여튼 속세를 벗어나게 하겠다 하는 건 가에는 있어요, 없어요? 벼슬길 안 하고 나 이제 자연에 묻혀 살겠다 하는 거니까 탈속성이 있어 없어 가는? 있어요. 있죠. 나에서는 탈속성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요. 엄마 불쌍하다 이런 이거 아니야. 네.
자,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하고 있다. 둘 다 계절적 배경은 전혀 없습니다. 의성어, 의태어를 구사하여 하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없는데 요즘은 의성어, 의태어라고 말을 안 쓰고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음성 상징어라고 한다니까 그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 부급동남은 사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하자가 행한 일이다. 부급동남 아까 했죠.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일은 성주, 임금을 섬기기 위해서 하자가 한 행동이다. 맞아요? 네. 맞죠? 과거 준비하는 것은 임금을 섬기려고 한 거지. 이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하자는 제17수의 성인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에 급제해야 돼? 그거 근데 17수에서는 과거 보겠대, 숨어 살겠대. 숨어 살겠대죠. 네. 그러니까 성인의 가신 길이 아니죠. 성인의 가신 길은 숨어 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됐네요. 사수의 강호를 하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부기 위기이다. 맞아요. 맞죠? 내가 왜 강호를 했냐? 부하고 기해지면 위기가 되니까 자기는 빈천거를 택했다라고 해서 가난하고 천한 거를 택했다라고. 사수의 기로가 17수의 1도로 나타난 데에서 하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맞죠? 네. 왜냐하면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길 가나 저 길 가나 도가 있는 건 똑같은 길이다 하면서 1도 했으니까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8수의 빈천거를 하면서도 하자는 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맞죠? 네. 부기는 위기고 빈천거를 하면서도 도를 실천할 수 있다.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해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 맞죠? 엄마가 이제 해가 다 지는데 우리 애들 잘 있을까? 이거 빨리 팔려야 되는데 막 예, 걱정하고 있겠죠. 빛바라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정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겠군. 이 빛바라는 눈깔 안 팔려서 지금 남아있는 눈이잖아. 이게 빨리 팔려야 되는데 돈 벌어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니까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누구의 한? 엄마의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맞죠?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 추운 밤 별밭 아래에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이건 말도 안 되죠. 행복감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추위에 떨고 있는 뭐라고? 우울감? 우울감보다는 뭐가 가장 좋을까? 슬픔 정도가 돼야죠. 좌절까지는 애들이 좌절까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감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 알겠죠? 네.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주는 한편, 맞죠? 진주 남강은 이거는 고유명사야. 진주에 있는 남강이야.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삐 생계를 꾸려가던 울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것. 아침 새벽에 밤에 새벽 때도 밤이고 또 돌아올 때도 밤이고 그러니까 진주 남강 옆을 지나는 가지만 강을 보지는 못하는 우리 엄마가를 떠올리게 한다.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은 달빛이 비친 온기의 표면과 울엄매의 눈물을 함께 한기하는군. 아까 그랬죠? 글썽이는 거는 눈물이라고. 10번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조선시대의 가거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건호문 역시 이를 위해 가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엄마가 죽은 후에 뜻을 얻으면 그 은택을 백성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간. 아까 출하면 치군택민, 처하면 조월경운 이렇게 했던 거 있죠. 은자로서의 숨어 사는 삶으로서의 자연에 숨어서 사는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청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왜 거절했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쪽팔려서 거절했습니다. 42세대는 가문은 좋잖아. 가문이 좋으니까 와서 해라 하는데 가거를 한 번도 급제하지 못한 애가 그냥 올라가면은 좀 그렇잖아. 낙하산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하산 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 거.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 18곡에는 건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수 충효는 하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맞죠? 충효를 안 하면은
금수반도 못하다 했잖아요. 일수에서 하자가 십제황황 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군. 맞죠? 16세에 행장 유도하니 하자가 유교적 철처관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까 했어요. 출하면 뭐 이렇게 하면서 16세에 병들고 늙은 날을 하자가 정치연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볼 수 있겠군. 그쵸? 왜냐하면 임금이 야 나 와서 벼슬할래? 그러는데 싫어요. 쪽팔려서 싫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싸가지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 병들고 늙어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만약에 이런 걸 외교적 신병이라고 들어봤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일본 총리를 만나기로 했다고 쳐.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그걸 한 거야. 예. 미사일을 쏜 거야. 그래서 이제 뭐 아니면 독도가 지네 거라고 막 우겨. 그러면 이제 짜증 내잖아. 우리가 지금 내가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걔들이 날 건드렸잖아. 우리나라에 도발을 했잖아. 그런데 우리가 바로 내일 못 만나겠다. 왜? 그러면 나 이제 기분 나빠. 나 삐졌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 뭐라고 해요? 그럴 때 대통령이 몸이 아파서 내일은 못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 아프던 병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 그럴 때 외교 용어로 뭐라고 해? 외교적 신병이 생겼다. 이렇게 외교적으로 몸에 병이 생겼다.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못하니 이렇게 약간 돌려서 우회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가 우리 짜증나게 했으니까 난 니 안 만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내가 병들고 늙어서 벼슬을 못하겠네요 하는 거는 표면적 이유다. 그러면은 표면적 이유의 반대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면적이 아니라 그랬죠. 표면의 반대는 뭐라고? 내면의 반대는 외면이겠지. 표면의 반대는? 속면. 속은 순 우리말인데 속 뭐라고 했어요? 표는 겉표자지. 속 뭐라고 했어? 속지? 이게 사자성어 표리 부동이라고 들어봤어요? 표리 부동. 겉과 속이 같지 않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를 표리 부동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표면의 반대는 뭘까요? 리면인데, 그렇지. 두음 법칙이 돼서 이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앞에서 했는데 어디에서 했던 것 같아? 표면적 화자, 이면적 화자. 시에서 시적 화자가 나, 내 이게 시에 나와 있다. 그러면은 표면적 화자라고 하고 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알 것 같다. 그러면은 그게 속에 들어있는 하자 해서 리면적인데 이면적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이유가 이렇다면 이면적 이유는 자기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연에 은거해서 사는 유유자적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해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하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해보미방이 뭐라고? 훌륭한 사람이 벼슬길에 안 오르는 것은 인적 자원의 낭비다 라고 하는 게 해보미방이라는 거야. 인적 자원의 낭비다 라고 조정이 권유한 것에 대한 하자의 답변은 그러네요. 그러면은 나는 해보미방이니까 난 나가야 되겠네요.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변이 되면 안 되겠죠. 해보미방은 조정의 권유가 그거고 자기 답변은 뭐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병들고 늙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죠. 해보미방은 조정에서 얘한테 권유할 때 쓰는 말이고 얘는 겸손하게 내가 뭐해서 병들고 늙고 능력이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이게 답변이 돼야죠. 가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는 일단 뭐가 있다라는 거야. 정령시고 외제율이야. 나는 자유시고 내제율이지. 가에서는 각수의 종장 첫째 음보를 삼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외적 규범을 따른 거군. 이게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했어요? 시조가 초장, 중장, 종장이 있잖아.
시조, 초장, 중장, 종장의 첫 번째 구. 보통은 3, 4, 3, 4. 이렇게, 요게 한 구라고 해요. 이게 초장이야.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도 3, 4 또는 3, 4를 뭐 4, 4 이렇게도 하니까 3, 4, 3, 4. 그 다음에 3, 5, 4, 3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이제 시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3장 6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장, 중장, 종장. 장이 몇 개야? 3개죠. 6구는 3, 4, 3, 4, 3, 4, 3, 4, 3, 4, 3, 4 이렇게 3, 5, 4, 3 이게 그러니까 6구 3장 6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는데 다른 거는 글자 수가 달라도 되지만 요 놈은 종장의 첫 번째 요 세 글자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어디에서 온 규칙일까 보면은 신라 시대 때 뭐가 있었어요? 향가가 있었어요. 향가는 4구체가 있었고 8구체가 있었고 10구체가 있었는데 가장 세련된 그 형식이 19체라고 얘기를 해. 19체는 한 구, 두 구, 세 구, 네 구. 요게 한 음이달락. 또 한 구, 두 구, 세 구, 네 구. 요게 또 한 음이달락. 마지막이 9째, 10번째. 요 9번째, 10번째 여기에 반드시 뭐가 와야 될까요? 요 19체 향가의 9구, 이 낙구라고 하는데 제 막내가 한번 생각해 봐요. 쭉쭉쭉쭉 하다가 밑타 차례 맛볼라 도 닦으며 기다리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하면서 여기 감탄사가 반드시 나와요. 여기 하면서 9번째 여기에 이 감탄사가 종장 첫 번째 세 개에 여기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음이달락으로 4, 4인데 요걸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한다면은 19체 향가 낙구에 처음 드러나는 이 감탄사가 시조 종장의 첫 번째 3, 5, 4, 3에 요 3에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향가도 배우고 시조도 배우고 나면은 해놓고 이게 영향을 준 것을 시조 어디에서 찾아라. 그러면은 시조 아무 시조나 갖다 놨다. 그러면은 종장 첫 번째 그 세 글자를 찾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가에서 각수의 종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맞아요? 여기에는 따라야 할 규칙이 요거만 하면 돼. 여기 3이 와야 되고 여기는 요거보다 많은 글자가 와야 된다만 따르면 돼. 나머지는 조금씩 뒤바뀌거나 달라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틀렸죠. 나에서 울엄매야 울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 왜 울림소리야? 자, 봐봐. 모든 모음은 울림소리야.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 뭐라고 했죠? 자음 중에 울림소리는 뭐가 자음 중에 울림소리였어? 그치. 비음, 유음이었어요. 니은, 미음, 이응, 리을. 그래서 보통 애들이 뭐라고 외우냐 하면은 노란 양말로 외우더라. 노란 양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아예 자음표 외워놨잖아. 맨 밑에 있는 비음, 유음이 울림소리. 그 위에 있는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이쪽이 다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가 듣기 좋대? 안 울림소리가 듣기 좋대? 울림소리가 듣기 좋아가지고 여기 봐봐. 울엄매야. 다 울림소리죠. 울엄매야. 모음은 다 울림소리라고 했으니까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하자의 정서를 표출한 거다. 요게 딱 맞는 소리예요. 그래서 김영랑이라는 사람도 아까 봤지 모란이 피기까지는 했을 때 이 사람이 영랑이라는 이 이름도 지가 지었는데 전부 뭘로 지었어요? 영, 랑 이렇게 했잖아. 전부 울림소리로 했죠. 이 사람이 언어의 시어의 음악성을 강조해가지고 지 이름마저도 울림소리로 다 지어놓은 사람이야. 저 사람 시 나오면 항상 시어의 리듬감, 음악성, 시어의 조탁 뭐 이런 말 엄청 많이 써요. 조탁은 조각하다, 탁, 탁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예쁜 말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했던 사람이 김영랑입니다. 자, 울엄매야 울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하자의 정서를 표출한 거다.
나에서 오명가명도 마찬가지예요. 오명가명해도 되는데 이응을 한 거지. 이 이응을 반복하여 일터에 무료한 삶의 생동감을 부르는,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냥 오며가면은 외적 규율에 따른 것이 일터의 무료함에 생동감을 넣어줬다, 이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에서 1년부터 3년까지 쉼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게 아니라 현대시에서 여기서는 좀 치었다가 연을 마무리하는 현대시의 요소지, 고전시는 음수율이나 음보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번에 3번인데, 자 일부러 제가 하도 많아서 이렇게 했는 건데 한 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이렇게 두고 저 뒤에 이제 오늘 소설을 또 하자니 조금만 하고 하자니 또 그렇고,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됐나요? 짧은 거 한 개만 더 할까요? 짧은 거 뭐를 할까요? 짧은 게 없네? 몇 번? 아무거나 한 개만 합시다. 아, 저쪽 66페이지 한번 보세요. 66페이지가 작년 수능에 나온 얘기, 일동장유가라는 거. 작년 수능이 엄청 어렵다라고 했었죠. 그죠? 불수능이라고 했잖아. 일동장유가는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정조 때 통신사로 어디로 갔겠어요? 일본을 간 거야. 일본을 11개월 동안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긴 유람을 갔다 온 거지. 일동, 해 뜨는 동쪽으로 긴 유람을 했다. 일동장유가.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 어느 쪽에? 동쪽에 있잖아. 해 뜨는 동쪽으로 긴 여행을 갔다. 일본 통신사로 가는 걸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 졸라 싫어했어요. 저기 가는 거는, 중국 가는 거는 졸라 좋아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보다 뭐하다고 생각하고 크고 문화도 번성하고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니까 중국 한계를 보러 가는 거는 좋은 건데, 일본은 이 야만인들이고 막 그 통신사 행렬에 보면 애들 다 옷 다 벗었고 막 이러고 돌아지고 있잖아. 근데 걔들은 우리 이제 이 사신 행렬을 극진히 대접은 하기는 하는데 덥고 짜증나고 하는데 왜 하필 내가 가야 돼 하는 생각이 앞에 이제 쭉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야. 부산에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제 배방에 누워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배방은 말 그대로 하면 뭡니까? 배 선자에 방실이니까 선실이야. 이제 일본 넘어가려고 배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이게 통신사로 가는데 지 신세를 생각하니까 가뜩이나 심란한데,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돼? 막 하고 심란한데 대풍이 일어나서 갑자기 또 폭풍이 부는 거야. 태산 같은 성남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그러니까 태산 같은 성남 파도가 엄청 높이 치고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망곡주가 나뭇잎 불리듯. 엄청 큰 배를 타고 갔는데도, 지금으로 말하자면 크루즈 탔는데도 배가 거의 나뭇잎이 하듯 일렁거린다라는 거야. 하늘에 올라갔다 지함에 내려지니.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함정 같은 땅지 함정함이야. 그러니까 배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니까 거의 뭡니까? 바이킹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킹 타면은 사람 죽죠. 12발 쌍돛대는 차처럼 굽어있고 12발 쌍돛대, 돛대가 12발이나 된대요. 12발이 뭘까? 한 발이 뭘까요? 한 발. 우리가 왜, 야, 지금 뭐 짜증나서 입이 한 발은 나와 있다 그러잖아? 입이 한 발이 나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걸까요? 한 발. 이제 약간의 한 발이라고 하면 약간의 과장법을 쓰겠죠? 한 발이 뭐냐면은 우리가 왜 이거 잴 때 이렇게 하잖아? 이게 한 발이에요. 이거 한 발. 그러니까 한 발이 보통 사람의 이게 자기 키하고 비슷하다던데? 그러니까 내가 키를 이렇게 못 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끝까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자로 이렇게 재면은 내 키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이게 한 발이야. 그럼 12발이면은
여기 만약에 내가 키가 170이면은 170 곱하기 12 하면 되잖아. 그럼 위로 하면 꽤 높겠죠. 돛대가. 근데 쌍돛대예요. 쌍돛대에다가 이제 돛을 이렇게 천을 이렇게 해서 바람 받으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람이 얼마나 불었으면 이 돛이 뭐처럼 돼 있든 차처럼. 차는 나뭇가지, 돛대는 차처럼 돼 있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돛이 바람이 막 세게 부니까 돛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던 돛이 바람 불어서 이렇게 돼서 거의 반달처럼 됐다라는 거야. 엄청난 폭풍을 만난 거야. 신두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이렇게 굵은 울에 잔벼락은 등 아래서 진동하고. 왜 등 아래에서 진동할까요? 선실에 누워 있으니까 막 여기서 진동이 막 오는 거죠. 안마의자 했는 것처럼. 성난고래 동한용은 물속에서 희롱하니. 그러니까 지금 폭풍이 치고 있는 모습을 방 속에 요강, 타구, 자빠지고 엎어지며. 요강은 뭐예요? 오줌 누는 항아리죠, 그죠? 요강. 타구는 뭘까요? 타자가 무슨 타자일까? 어? 칠타? 구자는 그릇 구자야. 타는 남의 타. 스핏 타. 타액 하면 뭐예요? 침. 침 뱉는 그릇이야. 예전 사람들은 더럽게 침 뱉는 그릇을 이렇게 있다가 막 침이라고 해봐야 무슨 침이겠어요, 거의. 가래 뱉는 그거를 옆에 두고 살았어요. 특히 등소평 같은 경우에 덩샤오핑이라고 들어봤어요? 중국이 개방개혁하면서 70년대에 실용주의 노선을 했던 중국의 지도자야. 키가 요만해. 그래서 그 사람이 작은 거인이라고 하는데 덩샤오핑을.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사회주의를 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안 하겠다 했는데 등소평이라는 사람,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어디냐. 나는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 잘 잡는 고양이를 택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흑묘백묘 이론이라고 해. 그러니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중국 인민들이 잘 사는 주의를 택하겠다 하면서 중국이 이제 개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덩샤오핑을 다 좋아해요. 근데 그 사람이 외교나 이렇게 막 미국의 대통령 만나고 할 때도 옆에다가 타구를 딱 놔둔 겁니다. 말하다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뱉는 것도 아니고 나 이거 잘한다 하는 거 그 자랑하듯이 탁 뱉어요. 그래서 엉덩이에서 통 들어가.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옛날 사람들은 이게 요강하고 타구를 이렇게 선실에 다 둔 거야. 그래서 요강 타구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상하 좌우 배방 널은 잎밑이 우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선실이 지금 요거 생각하면 돼요. 요거는 지금 장판으로 돼 있는 거겠지만 이 널빤지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바닥에. 이것들이 이게 찌그덕찌그덕 하면 어떻게 돼? 다 뒤틀려서 막 운다라는 소리야. 이 널빤지들이 우는 소리. 배방 널은 잎밑이 우는구나. 한 개 한 개가 다 어그러져 가지고 운다. 이윽고 해독건을. 자, 요까지가 엄청난 폭풍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해가 독건을 장관을 하여 보세. 이게 뭐냐면 이제는 폭풍이 지나가고 나서 이제 딱 문을 열고 보니까 장관이더라는 거야. 일어나 배문 열고 문선수를 잡고 서서 사면을 돌아보니 오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엄청난 장관이 연출됐는데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망망대해에 자기 배만 고요한 물결에 딱 떠 있다는 걸 보고 너무 좋은 구경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 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을 바라보고, 자, 이 전승산은 이 사람, 우리 사신들을 보필하러 온 일본 외교관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말을, 걔는 우리말을 못할 거고, 우리 이 사람은, 김인겸은 일본어를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둘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했겠어요? 필담을 한다는 거야, 필담. 필이 무슨 필일까? 부필자야.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 뭐를 쓰니까? 한자를 쓰니까 한자로 써가지고 보여주면은
한자는 둘 다 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한자로 필담을 하는 거야. 나도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어를 못 하잖아. 그럼 애들한테 그냥 한자 써서 이렇게 보여줘. 안녕 이렇게 적어줘. 그러면 애들 보고 편안할 영 편안할 영 하니까 인사하는구나. 뭐 이렇게 서로 알아먹는 거죠. 필담으로 써서 배대 전문의 태석 선생 시집기가 유명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기한 표로 태석인가 하나이다. 이게 지금 김인겸의 호가 태석이야. 태석. 근데 그 전승산이 뭐라고 적었냐 하면 한자로 내가 전에 들어서 아는데 조선에는 태석 선생이 시를 엄청 잘 짓는다고 재주가 엄청 비상하다고 난 들었다. 일생에 처음 보았으니 내가 엎드려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필연코 당신의 별호 호가 태석 아니십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알고 왔겠지 태석 선생이라는 거. 근데 기분 좋게 하려고 내가 전에 들은 태석 선생이 그렇게 잘 짓는다는데 혹시 태석 선생이신가요? 하고 이제 물은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 웃고 써서 배대. 왜 웃고 써서 하는 거야? 얘가 그렇게 압으로 했던 거잖아 자기한테. 그러니까 웃고 써서 배대. 배다는 건 또 자기도 써서 보여주는 거야. 늙고 병든 둔한 글을 포장하여 가이하니 수객히 가히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또 뭐라고 해요? 늙고 둔한 글이라고 자기 글을. 그러니까 또 뭐 한 거야? 겸손하게 표현한 거야. 별로 잘 짓지도 못하는데 네가 너무 포장이 심해서 부끄럽고 부끄러울 따름이다. 부끄러움이 끝이 없다. 라고 하니까 승산이 다시 하되 다시 또 필담을 하는 거예요. 또 썼어요. 소국의 천안선비. 그러니까 외국이죠. 일본의 천안 자기를 또 낮추는 거야. 소국의 천안선비 세상에 낯sap다가 장한국연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그러니까 일본 우리 소국에서 천안선비로 태어나서 당신 같은 대단한 사람을 만나서 대단한 글을 보니 지금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 하니까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글을 한 개 써줬다라는 거예요. 전승산한테. 그러니까 잠시 기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아롱보에 무엇을 싸서 삼목계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 드리거늘. 그러니까 보자기, 아롱보는 보자기에 무엇을 쌌고 삼목계는 삼나무로 만든 괴짝을 무엇 넣어 뭔가를 넣어서 이마에 손을 얹고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한테 바쳤다라는 거야. 받아놓고 피봉 보니 피봉은 봉투 겉면이에요. 봉한 위에 쓰였으되 각색 대단 3단이요 40냥 은자로다. 각가지 빛깔의 비단이 쭉 있고 은돈으로 은냥으로 40냥이 되었다. 한마디로 글 써줘서 고맙다고 뇌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보이되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 몸으로서 은하를 갖다가서 글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강격하나 의에 크게 가하지 않아. 이건 의로운 일이 아니니까 못 받고 도로지니 허물하지 말지어다. 내가 이걸 받으면 안 된다. 나 의롭지 못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이거 말고도 엄청 깁니다. 근데 요 부분이 나왔어요. 앞쪽 부분 있지. 그 작년 그 수능에는 요 앞쪽 부분 풍랑 만났던 부분하고 얘가 돌아와가지고 자기 고향에 갔던 얘기가 나왔던 게 작년에 수능에 나왔던 부분이어서 일동장류가 해서 하여튼 그런 글이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동물의 역동성, 다이나믹이라고 했죠, 그죠?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여기 동물 나온 거 있어요? 성난고래 동한용이 이게 진짜 성난고래하고도 용이 나왔어? 그냥 폭풍 치는 거를 그렇게 비유한 거지. 진짜 이 동물들이 용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상상 속의 동물인데 용은. 그러니까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이것도 그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맞아요? 이건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죠. 5번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 기억이 이런 구경 또 있을까? 이거는 풍랑이 치고 난 다음에 고요해진 넓은 바다를 보고 아 진짜 장관이구나 하는 이런 구경.
세상에 낯섭다가 장항구경하였으니 이 장항구경은 뭐예요? 전승산이 이 사람한테 시 한 개 글을 받은 거지. 그 글을 보고 아우 이런 좋은 글을 본 구경, 이 구경이야. 그러니까 뭐라고요? 기억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이고 니은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3번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선비들한테 시를 받는다거나 글을 받는 거를 엄청나게 감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개씩 받으려고. 특히 이게 어디에서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안중근이 리순 감옥에 있을 때 일본 교도관들 걔들이 그렇게 받아갔대요. 그래서 그게 일본에는 꽤 많은데 우리나라 진품 명품에 나오면은 요즘 안중근 글씨 한 개에 뭐 10억, 20억 막 하거든. 근데 그 교도관들이 안중근을 미워한 게 아니라 안중근을 그렇게 막 존경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 개라도 더 써달라고 해서 맨날 안중근이 그 글씨 써주고. 안중근은 사실 글을 잘 쓰는 글은 아니거든. 한자 글씨를 잘 쓰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고한말에 이완용이 가장 잘 썼어요. 매국노 이완용. 근데 매국노 이완용 글은 많이 돌아다니는데 100만 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잘 쓰고 못 쓰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중근은 뭐 이렇게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혀 안에 가시가 돋는다. 그러면 그게 일일 부 독서 이렇게 하는 건 설중 해가지고 생형극이라 이렇게 하는데 쌤이 안중근보다 더 잘 쓴대요. 내가 이제 그 붓으로 쓰면은 근데 내가 쓴 거는 얼마 하겠어요? 10,000원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삶을 제대로 산 사람이 쓴 글이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완용이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가장 명필이라고 하지만 이완용이 쓴 글은 누구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재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느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6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행가사인 사신행렬의 가사 일동장유가에는 하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에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다. 필담은 붓으로 담화를 나누다 이 소리예요. 부필 담화 담자입니다.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A는 BD, 그러니까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주는 것. 맨 처음에 A에서 그 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을 바라보고 필담 이렇게 하니까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 그러니까 서로 한 사람은 빠른 재주라고 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자기 자신은 겸손한 태도로 보여주는 거죠. B의 필담으로 써서 배대라고 C의 내 웃고 써서 배대를 통해 문답 형식을 활용했다. 필담으로 안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왈, 걔가 왈,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죠? 말할 왈자를 썼을 때, 근데 필담이니까 써서 보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B의 귀한 벼로 태석가,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틀렸죠? 귀한 벼로 태석은 누구야? 김인겸이야. 소국의 천한 선비는 전승산이죠, 그죠? 그 전승산 일본의 사신 행렬입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어요. 요까지 일단 했습니다. 오늘은 요까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안 되더라도 이까지는 풀어오세요. 73페이지까지, 5페이지까지. 다음부터 소설을 할 겁니다. 수고했어요.